저희 딸 시집 보낼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딸은 아주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눈물 한 방울을 흘리지 않고 기쁨의 웃음만 지으면서 결혼식을 올렸었거든요. 부모된 입장에서 딸이 너무 행복해하기만 하니까 좀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우리 딸 인생 제 2막을 누구보다 축하해 준 건 우리 부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위와 딸은 3년이나 만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서로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신을 하고 있었고, 우리 부부 또한 사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요. 꽤 넉살이 좋은 사위라 자주 저희 집에 놀러 와서 밥을 먹고 가기도 하고, 남편과 바둑을 두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주었고 알뜰하게 잘 챙겨주었었습니다. 우리 딸과 사위는 서로 배려를 하면서 누가 봐도 행복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고, 제가 또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쉽게 허락해 주었지요. 저희 부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사랑스러운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금이야 오기야 키웠었고요. 늘 행복하기만을 바랐었습니다. 거기다가 사위가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해서도 돈 걱정 없이 둘이 같이 벌면 넉넉하게 아이도 키우고 문제없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요. 제 예상과 조금 엇나갔던 점은 상견례 자리에서 만났던 사돈의 얼굴이 조금 탐탁치 않아 보였다 정도였을까요? 우리 딸이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대학을 다닐 때도 순수 미술이 아닌 미술학을 전공했었기에 자연스럽게 미술관으로 취업을 했지요. 그림 그리는 것보다는 보고 설명하고 투자를 하는 일에 더 큰 관심을 느꼈고 작가의 의도를 파헤치는 일이 재미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안 싸던 될 사람이 자꾸 우리 딸이 그림을 그리다가 잘 풀리지 않아서 그림을 그만두고 미술관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꾸준히 노력만 하면 그림 실력이야 쑥쑥 늘어나는 것 아니겠냐며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미술관에서 설명이나 하는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제가 그 자리에서도 부들부들 손이 막 떨려왔지만 격식을 또 차려야 하는 자리였기에 딸의 편을 들지 못했던 것이 평생 한으로 남는 일이에요. 아무튼 우리 딸이 저희 부부의 보금자리를 벗어나 결혼을 한 지 6개월이 막 지났을 무렵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우리 딸이 떡하니 임신을 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위랑 같이 집에 찾아와서는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는데 저랑 남편 둘 다 뒤로 까무러치는 줄 알았지 뭐예요? 저희가 지나가는 말로 손주만 낳아주면 키우는데 돈 걱정 하나 하지 않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좀 손주를 바라고 있었거든요. 저와 남편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우리 딸아이가 어릴 때부터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물건들을 직접 찾아다가 국내에 수입을 해서 팔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을 하면 회사를 운영한 이후부터는 돈 걱정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고 좋고 진귀한 물건들을 수입해다 팔았었지요. 제품 자체에 자부심이 있다 보니까 구매를 하시는 고객님들께서도 저희의 마음을 알아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우리 딸 또한 어린 시절에 같이 세계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어요. 그때 일이 끝나고 딸아이가 심심할까 봐 저와 함께 관광을 돌면서 그림이나 조각 같은 전시회를 많이 접하게 되었고 그 덕에 우리 딸이 미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미술관에서 도슨트를 하는 큐레이터들을 보고 그 직접을 꿈꾸게 되었다고 했을 정도로 참 많이 즐거워하고 좋아했었지요. 아무튼 저희 부부에게 넉넉한 금전적 여유가 있었으니 손주를 위해서라면 전부 다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 딸이 그 고통스럽고 힘든 출산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긴 했지만 요즘은 워낙 의술도 좋고 아이 낳는 게 예전처럼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딸에게 태어날 손주의 성별이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으니까 몸만 건강하게 잘 챙기면서 출산 준비를 확실하게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었습니다.
손주만 건강하게 잘 태어나면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제 배로 낳은 제 딸의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우리 딸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와 남편은 분주하게 산후조리원과 산부인과를 알아보러 다녔어요. 주위 친구들 사이에서 이미 손주들을 본 친구들이 많았었기에 딸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임산부에게 필요한 것, 좋다는 것들을 전부 다 알아보고 다닌 것 같아요. 산후조리원도 동네마다 차이가 난다면서 친구들이 추천을 해주는 강남에서 최고로 비싸다는 조리원을 예약해 주었고요. 그 조리원에 연계된 산부인과까지 예약을 했어요. 우리 딸의 신혼집에서는 거리가 조금 있긴 했었지만 저희 부부가 직접 픽업을 해주겠다고 지원을 전부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 사위가 어찌나 고마워하던지 딸을 생각하는 사위의 마음이 엿보이는 것 같아서 저희 부부도 참으로 뿌듯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아무래도 일 때문에 자리를 매번 비울 수가 없었던 터라 딸에게 어떤 선물을 해주어야 편하게 오고 가고 할 수 있을까 한참을 고민했었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우리 딸이 움직이는데 힘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싼 외제차도 하나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사위고 딸이고 너무 과분한 선물이라면서 받을 수 없다고 난리를 쳤지만 이미 계약까지 다 해서 출고가 된 차를 어떻게 물을 수 있겠어요. 엄마, 임신 2번만 했다가는 마당이 딸린 집까지 생기겠어. 이렇게 큰 차를 어떻게 끌고 다니라고. 그냥 엄마랑 아빠가 타고 다니세요. 맞아요, 장모님, 장인어른. 이렇게 큰 차는 유지하기도 힘들고, 물론 튼튼해 보여서 나중에 저희 아이가 타고 다니기 딱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 우리가 뭐 임신한 딸을 위해서 차를 산 것도 맞긴 하지만, 나중에 태어날 우리 손주가 타고 다닐 차가 필요할 것 같아서 산 것도 있다. 갓난아기를 태우고 다녀야 하는데 당연히 크고 튼튼한 차를 타는 것이 좋지 않겠니? 부담 가지지 말고 받아 주거라. 아이를 낳게 되면 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겠어요? 요즘은 또 끝발나는 육아 아이템들도 많고 유모차도 크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그 짐을 다 끌고 대중교통을 타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피곤해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운전을 안 해도 좋으니 나중에 가족 나들이 갈 때라도 꼭 큰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억지로 사위 손에 차키를 들려주니 사위는 입이 귀에 걸려더라고요. 살면서 꼭 한번 몰고 싶었던 차였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가족 잘 태우고 다녀보도록 할게요. 저와 남편은 사위와 딸을 보면서 아주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타면서 고생을 할 딸을 생각하니 차를 선물해 주길 참 잘했다고 생각했죠. 거기다가 요즘은 임산부한테도 자리를 잘 양보해 주지 않더라고요. 지하철에 핑크색 좌석으로 임산부 전용 좌석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걸 보고서는 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과 직접 시운전도 해보고 얼마나 튼튼한 차인지 일일이 따져보면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마음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지원을 해주고 시댁에서도 첫 손주이니만큼 얼마나 잘해주겠냐 싶어서 우리 딸과 사위가 행복하게 지내고만 있다고 생각을 했지요. 축복받아 마땅한 시기였으니 당연히 딸의 결혼 생활이 꽃밭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임신을 했으니 잘 먹고 살이 포동포동하게 올라야 할 우리 딸의 얼굴이 볼 때마다 피골이 상접한 것 마냥 살이 쭉쭉 빠져서는 피부까지 칙칙해 보이더라고요. 그때가 임신 초기였다면 입덧을 하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을 텐데 임신 3개월 차가 지났으니 살이 쪄야 정상인데 오히려 살이 빠져 보이는 겁니다. 우리 딸아이가 원래도 마른 체형이기는 했지만 팔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뼈가 드러나기 일보 직전처럼 보여졌어요. 너무나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몰골에 저는 조심스럽게 딸에게 물어보았지요. 우리 딸 얼굴이 왜 이렇게 홀쭉해졌을까? 뱃속에 들어있는 행복이가 엄마를 마구마구 괴롭히나?
잘 먹고 다니는 거 맞지? 입덧이 심하게 와서 그런지 먹어도 속이 좋지 않아서 다 개어내게 되더라고. 병원에서 주사도 맞고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있어요. 걱정 마라, 엄마. 한국인은 밥심인데 밥을 잘 먹어야지. 아이, 고작 그런 알약 몇 알로 되겠어? 아이고, 우리 딸 얼굴 보니까 속상해 죽겠다. 딸은 저에게 입덧 때문에 고생을 해서 살이 빠진 것이라 말을 했지만 어두컴컴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딸의 얼굴 표정을 보니 고작 입덧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보였어요. 혹시라도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건가 싶어서 딸에게 제 카드를 하나 쥐어주면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마음껏 사 먹으라고도 하기도 했어요. 딸은 돈은 충분히 있다고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제가 강경하게 카드를 손에 쥐어주니 고맙다고 말은 하면서 카드를 챙겨 가더라고요. 사위가 다니는 회사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했지만 딸 말대로 돈이 문제여서 그림자가 드리운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몇 주가 더 지나고 뱃속의 손주가 아들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희 부부는 걱정이 하늘을 치솟기 시작했어요. 주위에 아들 손주를 가진 친구들이 말하길 아들 손주들은 체력이 좋고 사고도 딸 손주보다 많이 친다면서 저에게 고생하겠다는 말을 쉴 새 없이 했거든요. 저는 제가 힘든 것은 다 괜찮았지만 우리 딸이 손자를 키우면서 힘이 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고생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안 그래도 살이 많이 빠져서 힘이 없어 보이는데 아들을 키우다가 말라 비틀어지는 건 아닐까 싶어서 남편과 저는 전전긍긍했지요. 그런데 저희의 속도 모르는 사이가 신이 나서는 저희 부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뱃속의 아이 성별이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좋아서 까무러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집안에 떡하니 장손을 낳아서 대를 잇게 했다고 하시면서 와이프한테 용돈까지 떡하니 주시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도 용돈 한번 주신 적 없거든요. 자랑을 하면서 뿌듯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와 남편은 그냥 허허 웃으면서 잘 됐다고만 대답을 했지요. 용돈을 주셨다는 말이 좀 솔직히 의외긴 했었습니다. 사실 사돈 집이 그렇게 부유한 형편의 집안은 아니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용돈인데 형편은 왜 따지나 싶으시겠지요? 사돈 집의 형편이 가세가 기울었다고 말을 하기에도 모자랄 만큼 못 사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딸에게 용돈을 주었다는 게 무척이나 의외였습니다. 용돈을 받았으면 몰라도 용돈을 주었다고 하니까 저와 남편은 또 속으로 우리 딸이 예쁨을 받긴 하나 보다 하고 안일하게 생각을 했지요. 제가 알기로는 안 싸도는 집에서 집안일만 하고 있고 바깥 싸돈이 아파트 경비원 일을 하면서 최저시급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젊었을 때 사업을 하다가 말아먹고 생긴 빚을 아직까지도 갚고 있다고 들었었기 때문에 용돈이라는 게 더욱 의외였지요. 왜냐하면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위가 사돈댁에 매달 빚을 갚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용돈을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대를 이어줬다고 기뻐하시면서 용돈을 주었다고 하니 어찌나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간 있었던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뱃속의 아이가 무럭무럭 잘 크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 듣고 딸내외가 집을 나서는데 제가 슬쩍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사돈 댁에서 용돈을 얼마나 주셨니? 그 집 가세가 많이 기울었다고 들었는데 용돈을 떡하니 주셨다고 하니 네가 답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 그래봐야 고작 10만 원 주신 걸로 저렇게 생색내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무려 차를 선물로 주셨는데 10만 원 가지고 무슨 10억이라도 준 것처럼 저러죠? 딸이 억지로 웃음을 지으면서 어색하게 10만 원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순간 제 머리가 띵 하고 울리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대를 이을 손주를 낳는 건데 100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이 뭔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해도 너무 짠돌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저희 부부는 딸을 위해서 몇백만 원짜리 산후조리원에 산부인과 비용 쓰라고 카드도 주고 차도 사주고 했는데 고작 10만 원 용돈으로 줘놓고 사위가 있는 생색, 없는 생색을 다 내고 있으니까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직접 산부인과에 따라가서 뱃속에 있는 손주의 심정소리도 듣고 초음파도 직접 보고 싶어서 일을 빼고 딸과 함께 산부인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직접 보는 것과 사진으로 보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친구들도 저에게 산부인과 따라가서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했었거든요. 듣고 보니 제 눈으로 뱃속에 있는 신성한 태아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도 색다른 경험일 것 같아서 따라가겠다고 말을 했지요. 산부인과 일정이 어떻게 되니? 내가 한번 따라가서 초음파를 보고 싶어서 그런다. 간 김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집에 들어가면 좋지 않겠어? 그렇게 말을 했더니 딸이 난색을 표하면서 뜨뜻미지근하게 대답을 하고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말을 해주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딸에게 저도 모르게 살짝 성질을 부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 정확하게 말을 해주지 않는 거야? 내가 산부인과에 따라가면 안 될 이유라도 있어? 너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어디 아프니? 엄마,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산부인과에 갈 때마다 우리 시어머니가 같이 따라오시거든. 그래서 엄마가 불편할까 봐 말을 못했어. 난 또 뭐라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꽁꽁 숨겨. 나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같이 가자 그럼. 내가 식사 한번 대접하고 하면 좋지. 근데 같이 가면 불편할지도 모르는데? 그러지 말고 다음에 갈 때 엄마랑 같이 가면 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굳이 시어머니가 오신다는데. 다음에도 같이 가시겠다고 하면 나는 언제 초음파를 볼 수 있겠니? 그러지 말고 엄마 하나도 안 불편하니까 같이 가자. 딸이 계속 애둘러서 저에게 거절의 표현을 하니까 이번에 꼭 따라가야겠다는 이상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딸이 수상하게 보이기도 했고요. 굳이 저에게 그런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엄마인데 우리 딸 속 하나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건 분명히 무슨 일이 있어도 단단히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혹시 안 싸더니 우리 딸 출산에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뒤통수를 스치는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게 상견례 자리에서도 우리 딸을 탐탁지 않아 했었고 애초에 자기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는데 우리 딸은 미술관에서 일을 한다고 무시를 했었거든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어찌나 무례하게 말을 하던지 제가 부들부들 떨었을 정도였으니까요. 끈기가 없어서 그림쟁이로 성공 못한 건 아니고 사람이 한 우물을 파야지 뭐든지 노력하고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하면 성공의 열매가 맺히는 거다. 애초에 화가가 될 생각조차 없었던 우리 딸에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뱉었었던 안싸돈이었기에 뭔가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우리 딸의 든든한 편이 되어줄 거라 평생 다짐을 했었기에 딸에게 무조건 같이 가겠다고 박박 우겨서 결국 산부인과를 따라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산부인과 앞에서 먼저 안싸돈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온다는 말을 안 했나 보더라고요. 어머, 안싸돈 무척이나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얼굴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네요. 어쩜 이렇게 날이 딱 맞아서 안싸돈이랑 같이 산부인과 앞에서 뵙게 되는지 우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네요. 그 말을 하자 우리 딸이 제 옆구리를 슬쩍 찌르는데 나중에 말을 하기를 이번이 처음 따라온 게 아니라 우리 딸이 산부인과에 갈 때마다 안싸돈이 따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1, 2주에 한 번꼴로 검진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매번 따라온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아무리 일을 하지 않고 집안일에 매진한다고 해도
며느리가 불편해할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건지 뭔지. 아무튼 산부인과에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진료를 보는데 다들 여가라는 말 아시죠? 뱃속에 아이가 거꾸로 들어가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딸에게 여가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던 저는 처음 듣는 소리라서 한번 놀래고 자연분만은 어렵겠구나 싶어서 수술에 대해 물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간단하게 진료를 봐주시고 제가 수술에 대해 이것저것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회복을 하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조리원을 2주 정도 예약을 해놨는데 조금 늘려서 잡는 게 좋을까요? 흉터는 얼마나 남게 되는 건지, 자궁은 잘 쪼그라드는 건지, 고통이 심한 건 아닐까요? 수술 후에도 요즘은 무통주사를 맞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친정 어머니시냐 물어보더니 제가 한 질문에 대해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 순간 안싸돈이 옆에서 혀를 찢하면서 차는 게 아니겠어요? 갑자기 대화에 끼어드는 행동을 하시길래 뭔 일인가 싶어서 안싸돈을 쳐다보니까 입을 삐죽이면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가들은 보통 막달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막달에 돌기도 한다던데. 아이 그리고 여가를 돌리는 방법도 있다던데 수술은 무슨 수술을 합니까? 무조건 자연분만 해야지. 산모 건강에도 자연분만이 좋던데. 물론 자연분만 하면 좋기야 하겠죠. 회복도 훨씬 빠를 거고요. 근데 아이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모르는 거고 굳이 위험하게 돌려가면서까지 자연분만을 해야 할까요? 어머나, 그럼 뭐 수술은 안 위험합니까? 마취 주사 맞고 나면 애한테도 위험 부담이 간다는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 귀한 손주한테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 줄 알고 제왕절개를 합니까? 저는 자연분만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그럼 우리 딸에게는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 줄 알고 자연분만을 해요? 제가 따지고 들 거라는 걸 예상도 못했는지 뾰족하게 말을 하니까 안싸돈이 조금 당황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인 건지 뭔지 의사가 있는 앞에서 우리 딸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서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무슨 애가 그렇게 끈기가 없어. 그러니까 그림쟁이로 성공도 못하고 그 미술관에서 일을 하지. 요즘 젊은 산모들은 그게 문제야. 우리 때 생각해봐요. 여가고 나발이고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자연분만해서 힘으로 나왔지. 그 말이 그렇게 어이가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시절이면 몰라도 저만 해도 산부인과가 얼마나 전문적이었는데요. 저보다 1살 어린 안싸돈이 으스대면서 말을 하는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니까요. 제가 입을 꾹 다무니까 더 날뛰어대는데 짜증이 확 났어요. 우리 때는요. 애 낳고 팥일하러 갔어요. 갓난쟁이 모유만 잘 먹이면 된다 해가지고 2시간마다 한 번씩 밥 먹이면서 팥일했다고요. 어차피 산부인과 비용이며 산후조리원 비용이며 전부 저희 쪽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딸을 위해서 의견 하나 못 내겠습니까? 우리 딸이 최고로 안 아프게 애 잘 낳고 회복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제왕절개든 자연분만이든 상관없이요. 돈 이야기가 나오니까 안싸돈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슬쩍 흘겨보고 말더라고요. 저는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딸을 토닥이면서 병원을 나왔고 안싸돈은 인사도 없이 그대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임신 6개월 차가 되었을 때 저랑 남편은 갑자기 일이 바빠지는 바람에 딸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출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애는 무럭무럭 잘 크고 있다는 소식을 사위에게서 전해 들었는데 우리 딸 몸무게가 너무 적게 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더 잘 먹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임신 6개월 차면 입덧도 다 끝났으니 제가 보양식에 보약에 딸 집으로 음식을 챙겨서 보내주었어요. 하루는 빈 그릇을 가져오려고 딸의 집에 찾아갔는데 애가 그릇을 핥아먹기라도 한 건지 싹싹 비었길래 칭찬을 해주었죠. 입맛에 조금 맞든
언제든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을 해라. 임산부가 잘 먹어야지. 어찌 된 게 살이 하나도 안 쪘어. 장모님, 요즘 산모들은 일부러 체중 관리한다던데요. 장모님 손맛이 어찌나 좋던지 너무 맛있어서 제가 다 먹어치워버렸지 뭡니까. 그러면서 냉장고에서 제가 딸을 위해 지어둔 보약을 꺼내서 빨대로 쪽쪽 빨아먹는데 기가 차서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사위의 배가 산만하게 나온 걸 보니까 제가 여태 해준 음식이며 보약이며 전부 사위가 다 빼앗아서 처먹은 느낌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자기 와이프, 그것도 임신한 와이프 먹으라고 해준 음식을 지가 다 빼앗아서 처먹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열이 받아서 사위에게 정말 지랄을 했습니다. 아, 자네, 내가 지금 우리 딸 먹으라고 해준 보양식들을 전부 자네 입속으로 집어넣었나? 어떻게 지 새끼 뺀 부인의 음식을 빼앗아 먹나? 그 보약도 말이야. 내가 내 딸 체질에 맞춰서 지어온 건데 약이라면 다 좋은 줄 알고 뱃속에 집어넣어? 제가 호통을 치듯이 말을 하자 사위가 당황하더라고요. 아니, 당황은 얼어뒤질 당황입니까? 당연한 이야기를 한 건데 말이죠. 제가 열불이 터져서 앞으로는 그렇게 먹을 것에 욕심내지 말고 부인을 위해서 양보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냐고 소리를 치고 나와버렸어요. 우리 딸은 임신해서 축하만 받아도 모자란데 점점 표정에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고 저랑 남편은 걱정이 되어서 소가리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딸 가진 부모가 죄인이라고 하더니 그 말이 딱 어울리더라고요. 하루는 우리 딸이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엄마, 나 산부인과 옮겨야 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려고 전화했어요. 어? 아이, 갑자기 산부인과를 왜 옮겨? 이제 출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거기보다 좋은 산부인과가 어디 있다고. 다른 병원에 가봤자 그게 그거 아니니? 왜 그러니? 시어머니가 그러는데 여가를 잘 돌리는 병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그 병원에 예약 잡아놨다고 진료 기록 다 떼오라고 하셔. 그 말에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마냥 참지 못할 화가 치솟더라고요. 출산이 몇 개월이나 남았다고 이제 와서 병원을 바꾸자고 하는 건지, 그것도 자연분만을 하기 위해 억지로 애를 돌릴 수 있는 병원으로 말입니다. 그게 의료기술에 있다고는 하지만 여가를 돌리려다가 탯줄이 목에 감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위험한 실수는 틀림없었어요. 저는 딸에게 전화를 끊어보라고 말을 한 뒤 몇 개월 만에 안사돈에게 전화를 걸어서 화를 냈습니다. 병원을 옮기자고 하셨다는 말 들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자연분만에 집착을 하시는 겁니까? 요즘은 의술이 좋아서 오히려 제왕절개하는 게 낫다더군요. 일부러 제왕절개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아니 아픈 것도 별로 없고 애도 젊어서 회복도 빠르다는데 뭐가 문제라고 고집을 부리시냐고요. 뱃속에서 바로 우리 손자를 꺼내면 소독약이 묻지 않겠습니까? 애를 너무 깨끗하게만 낳아도 면역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모릅니까? 애 면역력을 위해서라도 자연분만 해야지요. 그리고 제왕절개하면 모유도 바로 안 돈다고 하던데 모유에 마취약이라도 섞이면 어쩌려고요? 사돈 말대로라면 제왕절개로 낳은 아이들은 죄다 면역력도 낮고 모유도 못 먹은 애들입니까? 죄다 병이라도 걸려있대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세상에 제왕절개에서 낳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딸 억지로 자연분만 시킬 생각 없으니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제가 안사돈을 차단시켜버린 지도 몇 주가 흘렀고 우리 딸은 만삭이 되어 출산 예정일을 2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저와 남편이 해외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그래봐야 일주일 정도 걸리는 일정이라서 괜찮겠지 싶었지요. 보통 초사는 예정일보다 뒤에 낳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저희가 일정을 끝내고 와도 예정일보다 일주일 앞서 도착을 하니 별일 없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우리 딸이 말하길 병원에서도 아직 배가 내려오지 않았고 가진통 같은 것도 없다면서 안심하고 출장을 다녀오라고 했고요. 저희 부부는 마음 놓고 출장을 떠났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죠. 저희가 일정을 끝내는 마지막 날 사위에게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언제 한국에 도착하세요? 지금 진통이 막 시작됐고 자궁문이 열리고 있대요. 산부인과에 급하게 왔으니까 바로 병원으로 오세요. 그 말에 너무나도 놀라서 비행기가 빨리 인천공항에 내리기만을 손꼽아서 기다리고 기도를 올렸어요. 저희 부부는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자마자 짐을 집에 내려둘 생각도 하지 못하고 바로 산부인과로 뛰쳐갔어요. 정말 발에 땀이 나도록 달리고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장지가 워낙 멀어서 그런지 꼬박 15시간이나 걸렸지요. 이쯤이면 출산을 했겠다 싶어서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산부인과에 도착을 해서 이리저리 부인과 병동을 돌아다니며 딸의 이름을 찾아 나섰습니다. 택시 안에서 상황을 알고 싶은 마음에 내내 사위에게 전화를 했는데 사위가 저희 부부의 전화를 단 한 통도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은근하게 불안한 마음이 살짝 들어서 어서 빨리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애써 마음을 달래면서 사위고 사돈 어른들이고 전부 출산을 마치고 녹초가 된 우리 딸을 보살피느라 정신이 없나 보다 하는 마음을 가지며 제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그렇게 산부인과에 도착을 해서 병실을 뒤지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간호사 스테이션에 가서 딸의 이름을 대면서 병실을 물어봤는데 아니, 간호사가 난색을 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 딸이에요. 혹시 몰라서 등본 같은 거 사진 찍어둔 게 있는데 개인정보 어쩌고 때문에 그러는 거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병실이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김미주 환자님은 일반 산부인과 병동이 없으세요.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서 아마 면회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저는 너무 놀라서 산부인과 병동을 막 뒤지면서 사위를 찾았는데 사위가 대기실에 앉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얼굴이 잔뜩 상해 있더라고요. 그 옆에는 안절부절 못하는 안사돈도 같이 있었고요. 저와 남편이 달려가서 사위와 안사돈을 붙잡고 자초지종을 물었는데 둘 다 피곤한지 말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딸이 왜 중환자실에 있다고 하는 겁니까? 출산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냐고요. 제발 상황을 자세하게 말을 해줘요. 의사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우리 딸이 어떻게 된 건지 의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어. 장모님, 진정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출산을 하다가 글쎄 과다출혈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아내가 기절까지 하는 바람에 아무튼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한 번에 다 터져서 중환자실에 가게 됐어요. 기절까지 해서 애가 나오지 못해가지고 아무튼 지금 아기는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고요. 아내는 의식이 없어요. 둘 다 면회도 안 되고요. 저랑 남편은 창피한 것도 잊어버리고 병원 대기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한바탕 쏟아내며 사위에게 큰 소리로 말을 했지요. 그럼 이 좋은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난 거야? 제왕절개를 했는데 과다출혈이 나다니. 그런 것조차 대비를 안 해놨단 말이야, 이 큰 병원에서. 제왕절개 안 했어요. 자연분만 했어요. 그게 미주가 너무나도 원해서 자연분만으로 시도를 해보겠다고. 제가 자연분만을 하라고 말을 하긴 했었는데 여가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니 그냥 수술하라고 시켰죠. 근데 며느리가 글쎄 고집을 부리더라니까요. 자기의 끈기를 보여주겠다나 뭐라나 하더니 결국 이 사달을 내. 10시간이 지나도 애가 나오려는 기미도 안 보이고 고통스러워해서 수술을 해달라고 말을 했는데 죽어도 자연분만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니 어쩌겠어요. 산모 고집은 말리는 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분만 할 수 있으면 해봐라 했죠. 내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수술동의서에 사인도 하겠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아니 며느리가 뭔 그리 황소고집인지 몰라. 결국에는 제 말 안 듣고 그 제왕절개 안에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손주도 못 알아보고 며느리는 의식도 없고 아휴. 끝까지 우리 딸의 탓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머릿속에 들어오는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의사를 바로 만나러 나가려는데 사위가 저를 말리는 게 아니겠어요. 이따가 회진 온다고 하시던데 그때 이야기하시죠. 의사도 바쁜데 왜 자꾸 만나러 가시려고 그래요. 가봤자 좋은 소리도 못 들으실 텐데. 아니 그냥 의사가 찾아와서 해주는 말 잘 듣는 게 병원 측에서도 더 좋지 않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저를 말리길래 수상하다 싶었죠. 저는 몇 시간을 그 자리에서 기다렸고 의사를 드디어 만날 수 있었는데 의사가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김미주 환자분이요? 지금 중환자실에 가셨죠. 자연분만을 하시다가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태아가 여가이기도 했고요. 탯줄이 몸을 감는 바람에 수술을 해야 했는데 수술을 하려면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호자분들께서 연락도 받지 않으시고 자리에도 없으셨어요. 사인을 받지 못했고 수술을 마음대로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본인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황당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저희 손주가 오랜 시간 제대로 빠져나오지 못해서 양수를 많이 먹은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폐에 문제가 올 수 있어서 인큐베이터에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하는데 머리가 하얗게 변해서 아무 말도 귀에 들려오지가 않았어요. 저는 의사의 말이 끝이 나자마자 바로 사위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사위의 멱살을 잡고 눈을 부라리면서 말을 했어요. 뭐? 뻔뻔하게 자연분만이 어쩌고 재앙절개가 어떻고 헛소리를 짓거려? 네가 사람 새끼야? 어? 사위는 멱살이 잡힌 채로 시선을 돌리고 있고 우리 남편도 옆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한 대 내릴 기세로 사위를 노려보았어요. 병원에 있던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부터 안 싸더니 막 뛰어오더니 뭐 하는 짓이냐고 자기 아들 멱살 놓으라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지금 우리 딸은 혼수 상태에 놓여 있는데 고작 아들 멱살 잡힌 걸로 화를 냅니까? 도대체 우리 딸이 출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동안 어디서 뭘 한 겁니까? 에? 보호자라는 인간들이 도대체 자리도 안 지키고 뭐 했냐고. 우리 딸이 고생하는 동안 어디서 뭐 했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출산이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 생각 못했어요. 회사에 있다가 달려오기도 했고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팠어요. 하필이면 휴대폰 배터리도 다 됐고 밥을 먹으러 간 그 잠깐 사이에 이렇게 큰일이 생길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가 저한테라도 연락을 했으면 제가 뭐 사인하러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요. 저희도 속상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정말 너무나도 비통하고 속이 상해서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고요. 옆에서 침울해하던 사위는 주저앉은 저를 다독였어요. 저에게 의지가 강한 사람이니까 꼭 깨어날 거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데 사위의 얼굴을 보니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사위 속도 말이 아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 사람이 밥을 먹으러 간 게 죄는 아니지 싶어서 제 마음을 억지로 추스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딸은 기약도 없이 의식을 찾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며칠이면 벌떡 일어날 거라고 다들 힘내자고 서로를 응원했죠. 사위가 회사를 그만둘 수 없었기에 출퇴근을 하면서 늘 병원에서 먹고 자고 했고요. 저는 사위가 주말이라도 조금 쉬었으면 하는 바람에 주말에는 제가 병원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우리 딸을 간호했습니다. 우리 딸이 하루빨리 눈을 뜨기를 기다리면서 기도도 올리고 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도 걸어보고 했는데 참으로 야속하게도 눈을 뜨지 않더라고요. 다행히도 혈압이라든지 심전도 기계 같은 것들을 로봇처럼 주렁주렁 달고 있었는데 신호 자체는 안정적이라고 기다려보라고 하더라고요. 의사도 그렇고 간호사도 그렇고 전부 기다리라는 말만 하길래 하루하루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딸이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제 속도 모르고 본인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하면서 보호자가 지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환자들은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라고 하면서 토닥이는데 저랑 남편은 저희의 강한 딸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가 하겠다고 마음먹은 일은 꼭 이뤄냈던 딸이니까 이번에도 꼭 의지를 가지고 깨어날 거라고 두 손을 붙들고 기도만 내내 했어요. 그렇게 혼수 상태가 된 지 2달이 흘렀을 때 손주는 다행히 폐에 별 문제가 없다며 퇴원을 해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위가 손주를 돌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에 제가 데려다가 키우겠다고 말을 했더니 안 싸더니 난리가 난 거 있죠. 아이, 사돈도 바깥에서 일을 하시는 분 아닙니까? 손주를 남의 손에 맡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핏줄이니까 저희가 데려다가 키우겠습니다. 저희 핏줄이라니요? 우리 딸이 낳은 아이인데 그럼 뭐 저희는 남입니까? 누구 핏줄이고 말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딸이 깨어나기 전까지만 돌보는 건데요. 일이 바쁘시니까 남의 손에 맡기시려 하나 싶어서 그런 거죠. 어차피 제가 할 일도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애는 제가 직접 돌보겠다고요. 대신 도움이 쓰려고 하셨던 비용 같은 걸 저에게 주시면 좋겠네요.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뭐 한두 푼이겠습니까? 같은 핏줄인데 돕고 삽시다. 이럴 때는 같은 핏줄입니까? 예?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요. 사위가 책임져야지 그걸 왜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십니까? 어머나, 우리 아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이럴 때 사돈댁 재력을 보여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뻔뻔하게 나오는 안사돈에게 애 데리고 가라고 손짓을 하고서는 저는 더욱 딸의 건강을 되찾기 위한 일에 힘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애까지 데려가서는 우리 딸 면회 한 번을 안 오던 사돈이 한 달이 더 지나고 나서 사위랑 찾아왔더군요. 간만에 보는 사위의 얼굴이 아주 포동포동하게 살이 올랐는데 그 꼴이 얼마나 보기 싫던지. 원래 사위가 평일 내내 돌보고 제가 주말에만 딸을 간병했는데 손주가 퇴원을 하고 나서부터는 아이 핑계를 대고 병원에서 지내는 게 힘들다고 뻐대더군요. 평일에 우리 딸을 돌볼 사람이 없으니 제가 회사 일을 내려놓고 우리 딸의 간병을 책임지게 되었죠. 그런데 사위랑 안사돈이 얼굴을 슬쩍 비추더니 저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미는 게 아니겠습니까? 뭔가 하고 열어보니 이혼 서류더라고요. 전 정말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아들 팔목 잡지 말고 이혼을 했으면 좋겠어요. 벌써 4달 가까이 되어가는데 눈을 뜨기는커녕 의식 한 자락 없잖아. 우리 아들 대기업 다니면서 좋다고 쫓아다니던 여자가 한둘이었는 줄 알아요? 채혼시킬 거예요. 아니, 그게 지금 누워있는 내 딸 병상 앞에서 할 말입니까? 사람이 경우가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소리를. 누워있는 내 딸 귀가 다 뚫려 있는데. 귀가 뚫려 있으면 뭐해요? 듣는지 못 듣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다고 멀쩡할 거라는 보장이라도 있어요? 우리 아들 발목이나 잡겠지? 애는 어떻게 키울 건데? 우리 아들 대기업 다녀서 애 딸렸어도 결혼하자고 따라붙는 여자 많아. 애를 왜 당연히 사위가 데려갑니까? 재력이 출중한 것도 아니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면 뭘 해. 사돈댁 빚 갚으라 월급 반으로 뚝 떼다 주는데 자네는 입에 뭐 자갈 물었나? 왜 아무 소리가 없어? 엄마 앞세워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아니, 왜 엄마는 아무 잘못 없는 우리 아들한테 뭐라 그래요? 나랑 얘기하자고요. 그리고 빚을 갚아주는 것도 우리 아들 능력이거든요. 아무튼 이혼 진행하는 걸로 하고 여기 협의서에 도장 대신 찍으세요. 막무가내로 지장을 찍으려고 하는데 제가 딱 버티고 그 앞을 지키고 있으니까 성질을 버럭 내더라고요. 정말로 모녀지간에 욕심이 아주 넘치네요. 의지만 있으면 깨어날 거라고 의사가 그러던데 의지가 없으니까 성공도 못하고 저렇게 가만히 누워만 있지. 링겔 값이 아까운 것도 모르고 말이야. 하루빨리 우리 아들 발목 좀 놓아주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사준 차를 타고 쏠랑 가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렇게 2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병실에 찾아와서는 본색을 드러내면서 우리 딸과 사위를 이혼시켜달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완강하게 버텼는데 우리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저런 파렴치한 인간들이랑 굳이 우리 딸을 평생 엮어야겠어? 우리 딸이 그런 걸 원할 것 같아.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겠냐고. 아이 그냥 이혼시키자. 우리 딸이 눈을 떴을 때를 생각해봐. 억울하고 불쌍해서 어떻게 이혼을 시켜? 난 절대 못해. 그렇게 며칠을 소가리를 하면서 지냈는데 정말로 하늘이 도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이 병상에 누운 지 5달 만에 의식을 찾았고 자의로 눈을 뜨게 된 것이었어요. 근육이 전부 빠져버리고 제대로 음식을 먹지도 못했고 출산 후 보양도 제대로 하지 못했기에 기력이 전혀 없었지만 눈도 뜨고 입도 열고 말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정말 종교를 믿진 않았지만 모든 신을 찾으면서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우리 남편도 사업을 오래 해왔기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딸이 깨어난 것을 확인하고 저는 정말 저를 붙잡고 아이처럼 울더라고요. 반나절이 더 지나고 우리 딸이 오랜 시간 의식이 없었기에 필수로 거쳐야 한다는 검사들을 마치고 물도 마실 수 있게 되자 갑자기 입을 열더라고요. 엄마가 속상해할까봐 말을 못했지만 사실 저 이혼하고 싶어요. 내가 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지 알아? 자연분만을 왜 하게 됐는지 모르지?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내가 그렇게 출장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얼마나 후회했는지를 모른다. 글쎄,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자연분만을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고 남편도 결국에는 내 편이 아니라 시어머니 편을 들더라. 면역력이 어쩌니 산모 회복이 어쩌니 하면서 무조건 자연분만을 해야 한다고 했어. 남편이 그러더라. 시어머니 말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그러니까 수술 동의서에도 절대 사인을 해주지 않을 거라고 했어. 아니, 그러면 그 뭐 우연치 않게 밥을 먹으러 간 게 아니라 일부러 버티면서 사인을 해주지 않아서 네가 이런 고통을 겪게 됐다는 거야? 뭐? 밥을 먹으러 갔다고 했어? 미친놈. 심지어 아이가 여가였잖아. 이상한 요양병원 같은 데 가서 애를 돌리는 시술도 받았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 애가 돌아간 것 같으니까 자연분만을 하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애 낳는 기계가 된 기분이었어. 병원에서도 말렸지만 자연분만 시도했어. 도무지 애가 나오지 않아서 딱 죽을 것 같았는데 응급수술해야 한다고 하더라. 그리고는 기억이 없어. 심지어 그들이 자리를 비웠던 것도 아니더라고요. 자리에 떡하니 있었음에도 사인을 못 해준다고 버텼다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시도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하면서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자연분만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했대요. 우리 딸 들으라는 식으로 분만실 앞에서 큰 소리로 애 못 낳는 건 하자 있는 거라고 자연분만을 하라고 버텼대요.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면 우리 딸 인생은 실패한 거나 다름없다면서 출산을 하러 간 산모에게 막말을 퍼붓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사인을 죽어도 못 해준다고 버티더니 결국에는 핸드폰도 꺼버리고 아예 병원 밖으로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보호자 사인이 없으니까 수술을 막 할 수가 없고 저랑 남편은 해외에 나가 있는 상황이라 사인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 딸에게 형제자매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결국 무리하게 되었고 혼수 상태에까지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나 타고 다니라고 사준 차도 말이야. 시댁에서 이렇게 좋은 차가 초보 운전에게 왜 필요하냐고 시댁 고물차랑 바꿔버렸어. 보양식이니 보약이니 전부 남편이 빼앗아 먹으면서 나한테 살찌워서 좋을 거 없다고 임신 기간 내내 구박을 했고. 그게 사람 새끼가 할 일이니? 내가 징징에 이혼을 시켰어야 했는데 억울해 죽겠다 정말.
거기다가 월급의 반을 시댁에 뚝 떼어주고 있었더라. 아이를 낳으려면 돈을 모아야 하는데 매번 시댁에 다 퍼주는 거야. 엄마한테도 돈 빌려간 적 있었지? 아파트 전세금이 모자란다. 애기 용품 준비해야 한다 하면서 유모차 사달라고 300만 원, 카시트 산다고 100만 원. 아이, 그래. 그때 내가 사준다고 했더니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뭐 포인트 쌓는다고 돈으로 달라고 해서 내가 송금해줬지. 그것도 시댁 빚 갚는 데 들어갔더라. 전세금 올려달라고 했다고 받아간 5천만 원도 모조리 다. 그리고는 나보고 조용히 하라고 하더라. 유모차랑 카시트는 회사 사람이 쓰다가 버린다고 했던 중고를 가져왔더라고. 이건 아니다 싶었지만 우리 딸 성정이 착해 빠지고 바보 같아서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고 넘어갔대요. 그리고 애 때문에 이혼하자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겪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런 인간들을 뭘 믿고 평생 살 수 있겠냐고 말을 하는데 진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피가 차게 식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시댁에 애를 키우는데 보태라고 준 돈이며 사위에게 빌려준 돈이며 전부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는 그날부터 병원에 누워서 회복을 하고 있는 딸을 위해 복수를 대신해 주기로 마음을 먹고는 변호사를 백방으로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변호사 사무실 4곳을 돌아다니며 가장 확실하게 복수를 해줄 수 있는 법률 자문을 받았고 역으로 이혼 소송을 걸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변호사도 4명이나 선임을 해서 단단히 준비를 했고 이혼 소장을 정성스럽게 포장하여 사돈댁으로 보내버렸어요. 여태 저희 부부가 사위에게 이체했던 내역부터 시작해서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해주지 않아서 발생한 모든 병원 비용들은 물론이거니와 강탈에 간 거나 마찬가지인 차까지 전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로 했지요. 갑자기 날아온 이혼 소장에 안사돈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깔깔거리더라고요. 아주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렇게 이혼하실 거면서 뭐 한다고 버텼대요. 아, 근데 웬 소송? 그냥 합의가 편하실 텐데. 뒤에 따로 보낸 서류는 확인 안 하셨나 봅니다. 그것까지 마저 확인하시고 다시 통화하시죠. 아니, 이게 뭐야? 손해배상 청구? 아니, 우리가 뭘 어쨌다고 손해배상을. 아이, 근데 금액이 이거 뭐야? 일시 100천만, 10만, 억이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습니까?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었는데 가만히 두고 보면 안 되지요. 단단히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법이 어딨어요. 우리 사정 다 아시는 분들이 갑자기 억 단위의 소송을 거시면 어떡합니까? 저희가 잘못한 건 사과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저희 보고 다 물어내라고 하는 건 저희가 평생 벌어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런 사정까지 일일이 헤아려 드릴 이유가 없는 걸로 아는데요. 절대로 이 행태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전부 물어내세요. 한참을 징징거리길래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고는 문자와 전화에 일체 대답을 하지 않았지요. 사돈댁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변호사 하나 제대로 선임하지 못했고 저희 부부는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변호사들을 줄줄이 선임했답니다. 재판에서도 결코 질 수 없는 최강의 조합이라 그런지 변론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돈댁은 패소를 하고 말았지요. 결국 저희 부부와 딸에게 억대의 피해 보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고 사이며 사돈댁이며 전부 망했다면서 법원 한가운데서 눈물바람으로 주저앉더군요. 그 뒤로 술에 취한 사이가 이혼을 못하겠다며 손주는 어떻게 키우냐고 눈물로 읍소를 하면서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하지만 양육권과 친권 모두 우리 딸이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지들이 왜 애 키우는 걱정을 합니까? 웃음이 나더군요. 애는 우리가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울 테니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말게. 손해배상 청구 비용이나 잘 갖고 양육비나 꼬박꼬박 송금하게나.
그 뒤로 우리 딸은 몇 개월에 걸쳐 재활 운동을 했고 그 사이에 손주는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벌써 그 지옥 같은 소송을 치른 지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면접 교섭하는 날에 사위를 가끔 보면 아주 피골이 상접해서는 수염까지 덥수룩하게 나 있더군요. 저에게 잘못했다고 몇 년 동안 빌고는 있지만 저는 대꾸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얼른 건강을 되찾아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되돌아가길 바라고 있어요. 남편과 제가 열심히 지켜주고 지지해 줄 테니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며 살길 바라고 있지요. 우리 딸과 손자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도 저희 부부는 쉬지 않을 겁니다. 그때까지 모두 무탈하고 건강하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건승도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